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3장 안드로이드 기본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속성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텍스트 뷰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응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지 뷰를 사용해서 사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초입니다. 먼저 자바의 스윙은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스윙은 PC에서 사용하는 자바 그래픽 인터페이스인데 너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 리스트, 컨트롤, 스크롤바, 체크박스 메뉴, 대화 상자 같은 것들을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 뷰와 뷰 그룹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뷰는 컨트롤 또는 위젯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고,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이미지 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뷰 그룹은 다양한 뷰들을 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유형의 뷰 그룹을 제공합니다. UI 작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액티비티에 설정하고자 하는 뷰 그룹을 먼저 생성합니다. 그리고 뷰 그룹에 필요한 뷰들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하는 액티비티의 화면으로 생성된 뷰 그룹을 설정하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XML로 UI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에서는 코드와 화면 디자인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코드는 자바 또는 코틀린, 그리고 디자인은 XML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담당하고 화면은 디자이너가 담당할 수 있겠죠. 먼저 UI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버튼 그리고 New 프로젝트 눌러서 새 프로젝트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유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Empty View Activity 선택하시고, 그리고 앱 이름 그리고 개발 언어를 자바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I라는 이름으로 UI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는 항상 가운데 기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I 액티비티, UI 프로젝트의 액티비티 메인 XML을 확인해 보면은 아마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액티비티 메인 XML 선택하고 코드 탭을 선택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뷰들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뷰는 바로 버튼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하나 놓고 버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선형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세로로 또는 가로로 뷰들을 배치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 그 위에 배치가 됩니다.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에 작성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XML 버전과 인코딩 방식이므로 모든 XML 파일이 동일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는데 버튼을 포함하는 뷰 그룹, 대표적인 뷰 그룹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버티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형식의
선형 레이아웃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뷰의 일종이고, 버튼은 글씨가 첫 번째 버튼, 그리고 위스와 하이트, 즉 가로와 세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버튼 뷰가 하나가 배치되는데 가로로 화면을 꽉 채우고 세로로는 작은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아웃 리스에서 가로 크기를 매치 페어런트를 했기 때문에 부모를 꽉 채웠고, 그리고 세로는 랩 컨텐트이기 때문에 랩 감싸는 내용물을 감싸는 작은 세로로는 작은 사이즈의 버튼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이용해서 버튼 5개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복사하고 이름만 바꿔서 여러 개의 버튼을 만드는 것 가능하겠습니다. XML로 버튼을 만드는 것은 앞에 예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도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을 열고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삭제하고 자바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직접 입력된 자바 코드입니다. 먼저 버튼을 포함하는 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선형 레이아웃으로 방향은 버티컬로 뷰 그룹을 만들고,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의 뷰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버튼을 생성합니다. 이 버튼으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setText로 소스 코드로 만든 버튼 1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add 뷰를 통해서 레이아웃에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 2도 마찬가지로 setText로 버튼 2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레이아웃에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이아웃을 화면에 뷰로 설정을 하면 이제 액티비티 화면에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버튼 2개가 화면에 보이죠. 소스 코드로 만든 버튼 1, 2 이렇게 2개가 코드로 만든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코드로 버튼 5개 생성해 볼 수도 있겠죠. 자바 코드로 개수가 5개인 버튼별 만들고 포문장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문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버튼을 마음대로 개수 변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만 바꿔주면 버튼이 10개, 20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버튼의 번호는 i 값을 이용해서 더하기 1을 해서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하도록 1을 더해서 소스 코드로 버튼을 만들고 레이아웃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XML과 코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XML에 포함된 버튼에 고유 아이디를 부여한다면 이 소스 코드에서 이 고유 아이디를 통해서 버튼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될 텐데, 먼저 XML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이후에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를 첫 번째 버튼이 아니라 코드에서도 변경 가능이라고 글씨를 바꿀 수도 있고, 두 번째 버튼의 속성을 바꿔서 클릭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XML에서 생성한 버튼과 버튼의 글씨와 속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먼저 버튼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튼에 아이디가 있어야만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버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바 코드에서 find view by id라는 그런 메서드를 이용해서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버튼에 대해서 글씨를 바꾸거나 또는 비활성화,
false 값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true일 경우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도전 과제로 버튼의 속성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강원도 원주시 글씨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이렇게 바꾸고, 네 번째 버튼은 한라대학교 초록색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먼저 글씨를 바꿀 때는 setText를 이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색깔을 바꿀 때 글씨 색깔은 setTextColor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setTextColor 다음에 여러분이 색깔을 전달해 주면 그 색깔로 글씨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원주시는 노란색이죠. 컬러.yellow라고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뷰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클래스는 모든 뷰들의 부모 클래스이고,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서드는 모든 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뷰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이 가장 자주 쓰이죠. 클릭할 수 있는 푸시 버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는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 필드이고, 텍스트 뷰도 많이 사용하죠. 편집이 불가능한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는 사용자가 체크할 수 있는 온, 오프,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룹에서 하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토글 버튼 같은 경우엔 라이트 인디케이터, 즉 불이 켜지고 꺼지는데 체크박스와 비슷하게 온오프 두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스위치도 비슷합니다.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그런 모양의 뷰가 이 스위치 뷰가 되겠습니다. 뷰의 필드와 메소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먼저 id라는 고유의 식별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뷰의 가로와 세로 크기는 레이아웃 위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라는 속성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의 크기 속성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값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렉 컨텐트랑 매치 페어런트인데, 렉 컨텐트는 뷰의 크기를 내용에 맞춰서 설정합니다. 최소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는 뷰의 크기를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하는 최대 크기로 설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뷰에서 이 id 속성이 상당히 자주 사용됩니다. 모든 위젯은 정수로 된 id, 식별자를 가지게 되고요. 위젯에 식별자를 부여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바 코드에서 find by id로 위젯을 찾고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바 코드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위젯은 당연히 식별자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뷰의 크기에 사용되는 단위가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px, dp, sp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px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실제 픽셀을 나타냅니다. 픽셀은 장치마다 화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장하지는 않고요. dp는 density independent pixel이라는 뜻으로 화면의 밀도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크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네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Scale Independent Pixel이라는 뜻인데, 화면 밀도와 사용자가 지정한 폰트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적절한 크기로 바뀌는 그런 단위인데, 폰트 크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주 사용되는 단위고요. 픽셀 단위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px 말고도 dp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스마트폰 종류마다 해상도, 픽셀 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해상도 폰, 저해상도 폰이 있을 때, 만약에 픽셀 단위로만 한다면 저해상도에서는 가로 5, 세로 5인 그림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게 되겠지만 우회상도에서는 가로 5픽셀, 세로 픽셀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만약에 DP 단위를 쓰게 된다면 저해상도에서는 DP가 한 픽셀로 반영이 되고 고해상도에서는 DP가 3DP가 뭐 6픽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서 볼 때는 비슷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DP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종류가 다르더라도 저해상도, 고해상도 다르더라도 비슷한 우리가 그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색상은 16진수 값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투명도랑 이체 삼원색인 RGB 값을 표시하게 되는데 샵과 RGB라는 성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16진수로 넣어주고요. 만약에 투명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샵과 함께 투명도를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RGB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색상을 투명도와 함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뷰에서 화면의 보이기 속성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비지빌리티 속성은 세 가지 값을 갖습니다. 비지블 속성, 그리고 인비지블, 그리고 곤 속성을 갖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지블은 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뷰를 화면에 보이게 하는 곤 값입니다. 인비지블은 1이라는 값을 갖고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면 레이아웃에 컴포넌트 배치에서는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곤은 내부적으로 2라는 값을 갖고 있고 화면에서 완전히 숨겨지고 레이아웃 배치에서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리까지 비워놓은 것을 곤이라고 보면 자리는 차지하되 보이지는 않는 것, 그것이 인비지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를 우리가 배치할 때 마진과 패딩 이 두 가지 개념을 또 자주 사용을 합니다. 마진이라는 것은 자식 뷰가 있을 때 뷰 주위의 여백을 뜻합니다. 버튼과 버튼 사이에 있는 여백 이런 것들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패딩이란 뷰의 경계와 뷰의 내용물 사이의 간격인데 뷰 안에 어떤 글씨가 있을 때 그 글씨와 이 외부 여백과의 그 버튼의 경계 사이에 간격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즉 마진은 바깥 여백, 패딩은 안쪽 여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속성과 회전 속성도 가끔씩 사용을 합니다. 활성화와 회전 먼저 enable 활성화 속성은 뷰가 활성화되면 뷰를 선택할 수 있고 뷰가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서 반응도 하지 않겠죠.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뷰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도값을 입력으로 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뷰인 텍스트 뷰의 속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는 화면에 간단한 텍스트를 출력하는 위젯이 되겠죠. 레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는 표시할 텍스트를 의미하고 setText 메소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색상이고 setText 컬러 메소드로 우리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 사이즈는 텍스트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setText 사이즈 메소드로 텍스트 크기 결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은 스타일을 의미하고 볼드, 이탈릭, 볼드와 이탈릭 동시 적용 가능하고 setText 스타일 메소드로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 뷰 속성 테스트 해볼까요? 먼저 텍스트 뷰가 화면에 있는데 선형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를 배치하고 그리고 RGB 파란색 백그라운드에 글씨는 This is a test 그리고
RGB니까 붉은색 글씨, 텍스트 크기는 40sp, 그리고 이태릭체, 폰트는 세리프 폰트 이렇게 표시가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속성으로 변경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도전 과제로 여러분들이 학번과 이름을 이렇게 무지개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갯빛 색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색상표는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무지개 색상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RGB 색상표 검색을 하고 각각 이런 색깔들이 어떤 RGB 값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는 글씨를 입력받을 수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에디트 텍스트를 2개 추가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라는 속성은 입력받을 내용 위에 흐릿하게 적혀져 있는 글씨를 뜻하는데,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될지 입력하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의 텍스트는 기본값인데, 만일 필요하다면 텍스트 패스워드 속성을 줘서 별표 모양으로 숨겨진 글씨가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도전 과제로 텍스트 뷰 2개를 여기에 추가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에디트 텍스트 위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씩 추가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조는 리니어 레이아웃, 선형 레이아웃, 세로 방향인데, 세로 방향에 2개가 각각 가로 방향으로 나오죠. 그래서 선형 레이아웃 세로 방향 안에 가로 방향의 레이아웃이 2개가 이렇게 배치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이렇게 4개의 뷰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포함이 돼서 보여지는데,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미지 뷰입니다. 그림 파일을 출력할 때 우리가 이미지 뷰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림 파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림 파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림 파일을 드로우able 폴더에 선택해서 붙여넣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파일을 출력할 때 한라원 이미지, JPG 이미지를 드로우able 폴더에 먼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화면에 표시할 때는 이미지 뷰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뷰에서 src, 즉 그림의 소스 파일을 드로우able 폴더에 들어있는 한라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XML 파일을 작성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한라대학교라는 이미지 파일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사이즈는 매치 페어런트로 했기 때문에 화면에 꽉 찬 이미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한라원이라는 이미지가 JPG임에도 불구하고 한라원.jpg 확장자까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라원이라는 파일 이름만 써야 됩니다. 확장자는 제외하고 써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가 잘 출력이 됐다면 그림 2장을 출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직접 가지고 와서 드로워블 폴더에 복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라1과 한라2 두 개의 그림을 출력하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 즉 뷰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버티컬 형태로 세로 방향으로 2개의 그림을 배치했고, 첫 번째 그림은 한라1,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한라2
이렇게 두 장을 리니어 레이아웃의 세로 방향으로, 선형 레이아웃의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 두 장이 배치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